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보면서 좀 얘기들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단원 있죠. 우리가 15장이라는 이 단원은 염색체와 유전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가보면 제가 이제 염색체 유전현상을 설명하면서 동리의 법칙 나왔길래 연관이라는 걸 한번 쭉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이제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 이제 좀 순서대로 보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이건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멘델의 유전현상, 즉 동리의 법칙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염색체별로 각각 문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 각각의 그 생세포에 만들어진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타가수분인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이 좀 더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유전장을 적어보면 이런 애였어. 이게 양성접종 아닙니까? 이런 애를 우리가 자가교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자가교배하게 되면 퍼넷사각형이라는 걸 그릴 때 이렇게 그려서 얘로부터 만들어진 생세포를 적는데 대문자 R과 Y가 만날 수도 있고 소문자 Y가 만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비율 1대1.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1대1. 자가교배니까 이쪽 칸도 마찬가지. 1대1대1대1이죠. 자, 아까 연관과 독립의 상황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뭘 했었어요? 검정교배랑 아까 했었죠? 여기 검정교배를 하게 되면 여기다 소문자 R, 소문자 Y만 적어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가교배를 하는 걸 한번 잠깐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장을 적지 말고 표현형만 적어봅시다. 대문자 R과 Y가 들어가는 9칸이 지금 적고 있는 애들 이렇게 9칸이에요. 그죠? 자, 각 칸에 개수를 적어보면 다 1 곱하기 1이니까 다. 그렇죠? 그럼 9칸이 다 1이니까 9잖아요, 9. 그래서 대문자 R과 대문자 Y인 애가 나올 확률 9. 자, 대문자 R과 소문자 Y가 나올 확률 또 역시 다 1이잖아요. 3, 3칸이니까. 각 다 1이니까. 소문자 R과 Y가 될 확률 또 다 1이죠. 여기 3칸이니까 3.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인데 소문자 R과 Y를 가지고 있네. 한 칸 1이니까 9, 3, 3, 1. 자, 우리가 배웠던 거죠. 9, 3, 3, 1. 자, 양성잡종을 자가교배하면 독립인 경우에 몇 대 몇 대 몇 대 몇? 9대 3대 3대 1. 9, 3, 3, 1. 양성잡종인 애가 독립인데 걔를 검정교배하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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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죠? 자, 그러면 양성잡종인 애를 검정교배했을 때 4대 1대 1대 4 검정교배했을 때 그거 뭐예요? 연관 3대 1대 1대 3 연관 7대 1대 1대 7 연관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숫자 중에서 7대 1대 1대 7 그게 재조합 빈도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가 가장 가깝게 위치한 유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검정교배를 하지 말고 자가교배했을 때의 상황인데 이런 애라고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 했던 애들이야. 자, 얘를 검정교배하는 게 아니라 자가교배하는 거예요. 얘들끼리 자가교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 얘들이 연관이 있어가지고 비율이 달랐죠. 어떻게? 4114라고 아까 적었던가? 그죠? 이렇게 똑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자가교배하는 거니까 이쪽 애들도 똑같이 적혀요. 그렇죠? 그러면 B 플러스와 VG 플러스의 표현형을 보이는 애들은 역시 아홉칸은 맞아. 자, 표현형 B 플러스와 VG 플러스를 가진 애들. 팔 아픕니다만 다 적었어요. 자, 이제 개수를 적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는 16. 4 곱하기 1이죠? 4. 16. 여기는요? 4. 여기는 1. 4. 1. 16. 다 더하면 VG 플러스 G 플러스가 몇 나오냐? 66. 아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이것만 합시다. 다 귀찮아. 자, 이것만. 자, 이거 어디에 있다고요? 요거? 네모칸에? 여기 한 군데 있죠? 뭐예요? 몇 개? 16개죠? 4 곱하기 4니까 16. 그럼 여기 16개에 해당하는 애가 있죠. 여기 뭐 어떤 숫자가 있긴 있을 거야. 그죠? 딱 보면 9, 1, 1, 3 아니에요. 16 곱하기 9 하면 이거 나와? 안 나오잖아요. 바로 알죠? 그 자가교배했을 때 비율을 보면 이거 연관이네 바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교배를 하거나 자가교배를 했을 때 독립인 건가 연관인 건가는 금방 판단 가능하다. 독립인 건 뭐예요? 자가교배했을 때는 9331.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다연관. 아시겠죠? 검정교배했을 때는 1대1 대1 독립. 그게 아니야? 그럼 다연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가 16이니까 여기 4, 4. 여기가 4면 반대편 4. 전체 100분율로 본다면 합했을 때 우리 10 또는 100, 1. 결국 여기가 1, 1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차율 금방 20% 나오는 거예요. 교차가 되는 요 가운데 있는 애를 두 개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요령만 대략 알아놓으십시오. 독립을 뭘 독립이라고 하는지, 뭘 연관이라고 하는지를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훈련이 되면 제가 이제 TV 과정에 이런 데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그럼 딱 보자마자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연관이에요? 독립이에요. 교차율 몇 프로예요? 정말 몇 초 안 걸려서 빨리빨리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와서 보면 이거 탁 뻗어줘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타가수분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뭐 자가수분해도 괜찮습니다만 같은 유전자와 함께 교배했을 때 양성잡종인데 9331 나왔어? 그럼 독립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이 이제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자, 이제 연관과 교차는 조금 남겨둡시다. 놔두고 이제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가계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가계도를 보면서 염색체의 위치를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가계도를 가지고 보는 순간 염색체 위치를 탁탁탁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갔단 말이야. 이번에는 교배 실험이란 걸 할 때 교배 실험을 할 때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유전자의 위치, 요거 판단한 거 할게요. 즉, 어느 염색체에 있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자. 자, 이거 어느 염색체 있을까? 상염색체에 있는 겁니다. 멘델 유전 아니에요? 멘델은 항상 2개씩 있다고 했죠? 성질이라는 게 한 개체에 2개씩 있잖아요. 한 개체에 2개씩 있는 게 뭐야? 상염색체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다 상염색체입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두 번째 볼까? 자, 얘가 수컷이에요. 얘가 암컷이고요. 결혼을 했어. 자, 대문자를 적은 게 당연히 우성이죠. 네, 우성. 이게 우성이에요. 근데 결혼을 시키니까 이게 나와. 뭐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또 시켰어. 그랬더니 요런 애들, 요런 소문자 A의 형질을 가진 애들끼리 결혼을 시킨 거죠. 당연히 전부 다 소문자 A의 애들이 나와요. 뭐예요? 자손은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Y염색체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따질 거 없어. 그죠? 전부 다 수컷끼리 표현형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Y염색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X염색체 하나 남았네. 이거예요. 자, 이게 X염색체 유전현상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성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봤었던 그림과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문자 A만 나와. 대문자 A를 보이는 애들끼리 교배하면 합하면 3대1이에요. 그런데 얘는 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멘델 유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암컷도 3대1, 수컷도 3대1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형의 비율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거 뭐예요? 무조건 X염체 있다. 자, 이거를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저쪽에 그림에 있거든요. 봅시다. 자, 제가 적기를 요 빨간색을 지금 표현했지 않습니까? 빨간색. 네. 빨간색과 요 수컷 하얀색 결혼을 했어요. 전부 다 빨간색이야. 대문자 A, 소문자 A, 전부 다 대문자 A예요. 요런 애들끼리 교배를 시켰어. 저기 또 어떻게 돼요? 3대1의 비율로 빨간색, 대문자 A, 흰색, 소문자 A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별로 따져보게 되면 암컷의 경우에는 전부 다 빨간색이 나오죠? 그런데 수컷은 1대1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색체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문자를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W 플러스를 표현했어요. W 플러스라는 것이 X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가 둘 다 W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W 플러스가 되면 빨간색을 보이는 거죠. 얘는 흰색,
얘는 X 염색체에 W가 있는데 얘가 W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흰색 눈을 가지게 하는 유전자. 하나는 Y 염색체죠. 그러니까 얘는 W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Y는 전혀 다른 염색체. 그럼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만나는데, 뭐, 요거, 암컷이야 이거밖에 줄 수가 없고, 수컷은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니까, 결국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암컷은 이형 접합자인데 뭐예요? W의 플러스가 우성인가 봅니다. 빨간 눈. 수컷은 W의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Y 염색 가지고 있는데, W 플러스가 있으니까 빨간 눈. 그럼 둘이 이제 결혼을 시키죠? 요거 둘이 나눠졌고, 요 둘이 나눠진 거예요. 그럼 요거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암컷은 빨간 눈. Y는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결국 남자에서 오는 유전자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 나눠진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X 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모시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보면 아는데요. 딱 보는 순간 성별에 대해 나누고 있고 성별에 따라 표현 영입이 달라지는 글이 나온다. 뭐예요? X형체에 있다. 구분이 가능하죠? 그죠? 성별에 상관없이 표현 영입비가 동일하게 나오면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상이에요. 성별에 따라 표현 영입비가 달라야 뭐예요? X형체 유전상이에요. 자손들이 다 어머니 걸 따라가요? 비율을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유전이에요. 자손 중에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 것만 따라가요. 남자들끼리 똑같아. Y염색체 유전상이죠. 되죠? 구분. 응? 자, 이렇게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염색체에 있을 때 교배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럼 뭐 문제에서야 그럼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현상이냐, 누구랑 교배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번엔 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영광교차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염색체에 어느 염색체에 있을 때 어떤 교배 결과가 나오는지도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있는 그림이에요. 이 파트는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당 완전히 주제가 탁 달라져요. 자, 여기는요, 성염색체의 종류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익숙한 체계는 바로 이거예요. 네, XY 체계. 이게 우리가 제일 익숙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 XY 체계는 뭐냐면, 남성에게서, 즉, 수컷에게서 성염색체의 종류가 다를 때, 그때 우리가 XY라고 표기합니다. 이게 반대되는 게 이쪽이에요, 오히려. 밑에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마시고, 요거 보는데, 자, ZW 체계, 누구? 닭. 자, 얘는 암컷일 때 성염색체의 종류가 다른 걸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ZW라고 되어 있죠? 성염색체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오케이? 이거 뭐예요? 암컷. ZZ, 성염색체 같죠? 이거 수컷. 자, 따라서 우리가 XY형은 수컷 헤테로형의 대킥이라고, ZW형은 암컷 헤테로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XY형. 이거는 이제 수컷 헤테로입니다. 요게 이제 XY형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수컷하고 암컷을 보면 성염색체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자, 성염색체 표현한다고 했을 때, 수컷이 이렇게 다른 거를 뭔가 갖고 있다는 거죠. 암컷은 이렇게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이건 다 성염색체가 수컷에 있어서 헤테로로 있는 거죠. 그럼 어느 게 X예요? 예, 여기서는 큰 게 X입니다. 요것만 지금 수컷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거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생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역시 XY형입니다. 여기선 작은 게 뭐예요? X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작은 것들이 있으니까 얘를 Y라고 얘기했죠. 즉 X냐 Y냐라고 결정하는 것은 수컷 헤테로인 케이스여야 하고, 그리고
암컷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붙였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X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ZW형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 헤테로형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컷이 동일한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암컷이 동일한 것과 뭔가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크든 작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암컷에게서 헤테로로 있다는 거죠. 성을 결정하는 그 염색체가 헤테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ZW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W 염색체라는 어떤 독특한 애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헤테로냐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응? 자, 퀴즈. 사람의 경우에는 X 염색체 유전자가 있을 때 반성유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ZW 책에서는 어느 염색체 있을 때 반성유전일까? 네? Z죠, Z. 네. 그러니까 반성유전, 한성유전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Y 염색체를 통해서 만다 한성유전, 한성만 Y를 갖고 있구나. 이것도 보면 W라고 하는 것은 한성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한성유전이면 Z가 반성유전. 안 헤어지면 W는 암컷이 갖고 있어요. 우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W에 있으면 한성유전. 밑에 뭐 XO 체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XO라는 것은 O가 없다는 표현이니까 XX 해가지고 X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암컷, X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수컷이죠? 수컷은 마치 헤테로와 같죠? X와 없는 것이 헤테로로 있는 거니까. 오케이? ZO형이라는 것도 있겠지? ZO는 Z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암컷. ZZ 있으면 수컷 이렇게 되겠지. ZO형은. 자, 이거는 뭐 안 보셔도 괜찮고. 자, 이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성염색체의 종류에 대한 것도 이제 봤고요. 자, 이번에는 X 염색체의 양적 부상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X형체 양적 부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포유류에서 일어나는 X염색체의 불활성화만 갖고 지금 살펴볼 겁니다. 우리 사람 포유류예요, 아니에요? 포유류죠. 우리도 이게 있는 거니까. 지금 저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고양이 그려져 있는데 쟤도 포유류예요. 그죠? 쟤도 이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갖고 있는가? 사람과 고양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양적을 보상해야 된다. 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수컷 X가 하나밖에 없죠? 암컷은요? X가 두 개나 있습니다. 유전자를 두 배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Y 염색체야 뭐 크게 유전자가 없는 거고요. X는 상당히 큰 염색체인데 이게 두 배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산물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즉 단백질이 두 배로 만들어지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해지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찬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문제죠. 누가 문제일까요? 많이 못 만들어서 문제일까요? 더 많이 만들어서 문제일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 자, 암컷의 경우에는 두 개의 약점 중에서 하나를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만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언제 하나를 불활성화 시킬까? 자, 태어나가지고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게 아니라, 수정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한 다음에, 야, 조용해. 자, 수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열을 막 한 가운데, 포배기쯤 갔을 때, 그때 세포별로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암컷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둘이 X염체를 하나씩 줬어. 그죠? X염체 하나씩 준 거야. 근데 이쪽 X염체하고 이쪽 X염체에 각각 털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검은색. 아버지가 준 거, 어머니가 준 거. 세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세포가 양적 보상이 안 일어나, X염체 불활성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표면에 있는 이 세포가 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주황색을 만들어야 돼? 검은색을 만들어야 돼? 이러고 있겠지. 뭐 우성이라는 게 혹시 있다면, 우성에 따라서 주황색만 나올 거예요. 또는 검은색만 나올 수 있죠. 보니까 안 그래. 검은색, 주황색 다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니까 이거를 지금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분열을 할 때 어떤 세포에서는 요거 주황색의 털을 가지고 있는 요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염체가 불활성화된다. 막 응축이 돼요. 발견한 사람이 바라는 사람을 발견했어. 바. 독일 사람. 그래서 이걸 바소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바소체가 되더라는 거야. 예? 근데 또 어떤 세포는 반대로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더 많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세포가 막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포가 약 한 64개쯤 됐어. 두 개씩 분열해서 64개쯤 됐어. 거기에서 불활성화 진행이 돼요. 정확하게 한다면 32개씩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그거는 무작위로 되는 거니까 50개 되고 14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결정이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결정된 세포는 계속 이렇게 돼요. 즉 얘로부터 분열하잖아요. 이런 세포들만 이제는 만들어져요. 한번 불활성화 일어난 다음에는 얘들만 만들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얘로부터 분열하면 다 이런 세포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얘로부터 분열한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색털을 가져? 검은 털. 이 부분들이죠. 이 세포와 분열하면 인접해 있겠지. 이 세포로 분열했는데 갑자기 쫄로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세포로 분열하면 그 인접한 세포들, 분열한 세포들은 전부 다 검은색의 털을 만들어내는 세포들로 바뀐 거죠. 이 세포, 인접한 세포가 있어요. 자, 그 세포는 주황색 털을 만들어내는 애가 된 거야. 얘로부터 분열을 한 애들은 여기 있지. 그죠? 주황색, 그런 세포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조직의 모자이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피부에 있는 상피 조직이 모자이크처럼 지금 뭐예요? 무늬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조직의 모자이크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라이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프랑스 사람, 리옹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라이온 효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라이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늬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은 요 조그만 요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소체를 만들고 라이온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또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X염색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전자의 산물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이것을 X염색체의 불활성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연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다 나왔네요. 부모 세대 회색몸 정상날개. 자, 여러분 문자 보지 마세요. 회색몸 정상날개. 자, 얘 뭐예요? 검은몸 흰정날개. 둘이 결혼을 했어. 뭐가 만들어져? 회색몸 정상날개. 뭐가 우성이에요? 회색몸 정상날개가 우성이죠. 그죠? 그림 그죠? 이거 똑같잖아. 근데 얘를 검정교배했죠. 검정교배. 열성 순정 검정교배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요 형태로 보이는 애가 얘죠. 그죠? 얘. 회색몸 정상날개. 자, 요 형태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부모형. 얘가 부모형이에요. 얘가 이만큼. 얘는 뭐야? 섞였죠?
이 몸에 이 날개가 섞인 거예요. 그죠? 회색 몸에 요거 흔적 날개가 섞여서 이런 형태 나오죠. 그죠? 날개가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그죠? 자, 요거는요. 검은색 몸에 요거 날개가 붙어 있죠. 즉 얘들 둘이 앞에 있는 게 얘들 둘이 뭐예요? 얘들 둘이 부모형. 얘들 둘이 뭐예요? 재조합형. 숫자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아래 숫자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게 실제 숫자예요. 어떻게 해서 대략 뭐 1000개, 200개, 200개 정도 나왔죠. 그죠? 그럼 뭐야? 부모형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연관이 있죠. 그래서 회색물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정상날개를 결정하는 두 유전자가 같은 연소체에 있는 거예요. 검은색 몸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흔적날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연소체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F1으로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에는 섞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차율이라는 것을 보고 쉽게 그 연관 상태인지 독립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그림 봤고요. 자, 이렇게 유전자들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염색체 지도죠? 하나의 염색체에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 같이 있죠? 쟤들은 다 연관이 있는 거네. 얘하고 얘는 연관이 있다. 그렇죠? 얘하고 얘도 연관이 있다.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수치는 교차율이라는 수치를 적어 놓은 거겠죠. 지금 수치를 보니까 막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저건 누적값을 해놓은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의 교차율, 얘하고 얘 사이의 교차율 다 계산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더하다 보니까 값이 막 100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거리만을 표현하는 수치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자니 100%가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교차율이 사실 50%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독립돼도 5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스터드 반트라는 사람의 제자들인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아니죠. 잠깐만요. 모간이라는 사람의 제자들. 그 제자 이름이 스터드 반트. 그래서 그 모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리려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요. 센치모르간. 그 센치모르간이라고 하는 단위는 사실 교차율과 똑같은 표현인데 거리상으로 표현할 때는 센치모르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또는 지도의 단위 해가지고 맵 유닛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센치모르간이야 창피하다. 이게 뭐 단위야. 그래갖고 맵 유닛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교차율에 따라서 유전자들의 위치를 판단한 거죠. 알겠어요? 교배 실험을 해봐요. 자, 유전자 지도 또는 염색체 지도라는 거를 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연관 지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교차율에 따라서 각 유전자들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실험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배를 해요. 누구하고? 이런 애하고. 뭐 했어요? 검정교배했죠. 그랬더니 표현형이 나와. 이렇게. 저는 이거 항상 이렇게 적거든요. 순서를 제일 먼저 대문자끼리 있는 거 적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소문자끼리 있는 거 적는데 시험 문제는 요거 적은 다음에 요거 적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적어요. 안 헷갈리려고. 자, 그랬더니 비율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교차율 몇 프로? 15%죠. 그죠? 15%. 전체는 200개고 가운데 있는 게 30개니까. 또는 요것만 봐도 괜찮죠? 어차피 가운데 있는 건 둘은 숫자가 거의 같고 바깥쪽에 있는 건 숫자가 또 거의 같기 때문에 100분의 15 해도 되고요. 그럼 교차율 몇 프로? 15%.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A하고 B의 교차율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검정교배 했더니 15% 나왔어. A, C도 해봤어요.
A와 C 간에도 교차를 해봤더니 얼마 나왔냐면 2%가 나왔어. A, D를 해봤더니 19%가 나왔어. B, C 했더니 13%, B, D 했더니 4%, C, D 했더니 17% 나왔어. 그럼 유전자 A, B, C, D 소문자에 있는 애들끼리 연관이 더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염색 지도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릴까? 보니까 A, B, C, D들 간의 교차율을 계산했는데 50%가 하나도 없죠. 다 미치죠. 그러면 하나의 염대체에 있는 거지.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A하고 D죠. 이게 19cm으로 간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다 있는 거지, 나머지는요. B는 어디에 있어요? A로부터 15만큼 떨어진대. 그럼 여기 있겠죠? 그러면 19, 15하고 4로 나눠지네. 자, C는 어디에 있어요? A로부터 2니까 저기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여기가 C. 그럼 15에서 2를 빼면 여기가 2, 여기가 13이 되겠네. 나머지는 맞나 확인. BC 13, BD 4, CD 17.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도 할 수 있죠.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관과 지도, 즉 연관을 이용해가지고 교배 실험을 해가지고요. 교차율을 다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치들을 이렇게 염대성에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물론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연관의 상태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유클레오드 몇 개 앞에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위치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관과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엔 염색체 지도도 한번, 연관 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캠벨 교재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비분류 현상을 설명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재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이 현상은 감수 분열이나 또는 유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됨으로 생기는 돌연변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염색체의 수가 달라지는 이수성의 예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감수 분열을 합니다. 자, 여기에 염색체가 있는데 처음에 쟤들이 염색체를 분리를 잘 못하고 있군요. 그죠? 처음에 쓰던 것은 2n짜리의 세포일 거예요. 얘가 분리를 하는데 하나 요 두 개는 제대로 안 하는데 요 둘은 묶어서 한쪽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지금 나눠져서 그런데 사실 이게 묶여 있는 상태겠죠. 아직까지는요. 완전히 나눠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m 플러스 1이에요. 이거는 m-1인 거죠. 위에 그림에서 2에는 4기 때문에 여기는 3개, 여기는 1개니까 m 플러스 1, m-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나누게 되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염색체 수로 표현하니까 m 플러스 1, m-1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제1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염색체의 수가 m 플러스 1 또는 m-1인 생지세포들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2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자, 2에는 4짜리에서 처음에는 제대로 분리를 했으니까 n은 2짜리로 일단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거죠? 나눠져서 하나하나 나눠지고 이것도 하나하나 나눠졌어야 되는데 다 끌고 간 거야. 그 다음에 나눠졌으니까 3개가 됐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 하나는 n-1. 이쪽은 제대로 됐다면 n과 n이죠. 따라서 제2감수 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한쪽만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2개만이 이투성을 보이는 녀석이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 만들어질 확률 높을까 적을까? 네? 상당히 낮죠. 낮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만들 때 또는 뭐 난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확률은 정말 적어요. 1%도 안 될 정도로 적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성은 조금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남성은 끊임없이 정자를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원래 이거 만들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성은 감수 분열을 하는데 이 전 단계 있죠. 감수 분열, 제1감수 분열, 전기, 즉 전기 1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서 멈춰요. 전기 1이 뭐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4분연 색체가 서로 만나가지고 존재하는 형태. 이게 전기 1이거든요. 핵은 있고, 이제 보관되는 형태. 그거예요. 그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배란할 때까지 이걸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할 수 있는 시기, 여성이 이제 그 사춘기의 시기에 도달하면 배란할 수가 있는데, 그때서야 이걸 나누는 이 일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40세에 애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상태를 갖고 있다가 그제서야 낳는 거예요. 그럼 보관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뭔가 실수할 가능성,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분류 현상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35세 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커진다 하더라도 또 뭐 1%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합니다만. 예?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이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인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것이고, 남성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자, 그러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맨날 여성의 경우로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의 경우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여성의 경우로 줄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그쪽에서 잘 비번하니까. 그 다음 남자의 그 정자하고 수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상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럼 이거 과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만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EM 플러스 1, EM 플러스 1, EM 마이너스 1, EM 마이너스 1. 그죠? EM 플러스 1, EM 마이너스 1. 얘들이 뭐예요? 염색체 숫자가 하나가 더 많거나 하나가 더 적은 애들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수성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운 증후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 보면 M 플러스 1도 있으면 M 마이너스 1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EM 플러스 1, 즉 EN 플러스 1, 21번은 2개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1, 3개가 됐다. 그럼 반대로 EM 마이너스 1도 있어야겠지. 그럼 뭐예요? 21번이 1개 있는 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염색체가 하나가 아예 없다. 죽어요. 그건 태어나기 힘들어. 즉 발생 과정에서 거의 도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EN 마이너스 1은 없어. EM 플러스 1은 있지만. 아시겠어요? 하나 빼고요. EM 마이너스 1인데 살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 뭘까요? 몇 번 염색체가 없어도 살만할까? 1번? 됐다 큰데. 예? 22번? 예, X가 없어도 살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예요. X 하나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양적 부상 생각해보세요. X 바소치 만들어지면 살을 바 뭐예요? 네. 그래서 X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1염색체성. X가 하나가 있으면 남자, 여자? X, Y에서 Y가 빠져나갔으니까 남자 아니고 그죠? 이거 뭐예요? 여성이에요. 즉 Y가 있어야 남자니까 이건 Y가 없으므로 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1염색체성 X염색 하나 있는 케이스 터너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터너 증후군. X염색 하나 있는 경우 터너 증후군. 이거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분류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분류현상. 그럼 비분류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수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염색체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감수분열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유사분열 시에는 비분류현상이 있을까 없을까? 유사분열 시에. 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눠야 되는데 잘못 나눌 수도 있을 테니까. 걔는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분류현상이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에서 이수성을 잘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에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둘이 만나? 그래서 이 n이 돼? 정상일까?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 없어진 마이너스 1이 17번인데 플러스 1이 된 게 6번이야. 그럼 뭐야 이거 둘 다 이수성이 되죠? 그죠? 그건 발생이 안 돼요. 끝장나는 거야.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아주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아주 우연한 케이스인데 얘 17번이 사라진 이수성인데 17번을 더한 이수성이야. 그럼 뭐야? 정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부분은 뭐 n-1, n 플러스 1이 된 다음에는 다른 것과 만난다고 했을 때 거의 n 플러스 1이 된 케이스에서 정상 정자 또는 난자를 만났을 때 정도에서나 증후군이 생기면서 생존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지. 이해가죠? 자, 이번에는 또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또다시 다른 돌연변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색체의 구조 이상입니다. 염색체의 수 이상이 아니라 이번엔 구조 이상. 뭐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 캠벨 교재는. 그죠? 염색체에 또 자신 있는 분이 다 적었나 봐요. 제가 나중에 TV 강의하게 되면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대로 따로 이렇게 하고 아까 보셨던 그 양쪽 부상도 다 따로 하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캠벨 교재는 좀 그런 모습이 없고. 자, 구조 이상을 보게 되면 염색체의 일부분이 사라집니다. 결실. 어떤 부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중복. 좋지 않지, 이것도요. 염색체가 통째로 2배가 된다? 안 좋은 거잖아요. 증후군 가잖아요. 이실염색체가 3개, 다운 증후군. 이것도 분명히 안 좋아요. 그죠? 분명히 안 좋은데 부분적으로만 증가했기 때문에 염색체가 통째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겠죠.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어서 다운 증후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21번 염색체가 부분적으로 중복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하나짜리인데 중요한 어떤 부분이 2배로 늘어나서 하나 염색체에서요. 다운 증후군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는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되는 케이스. 그죠? 순서가 뒤집혔죠? 자, 마지막 전자라고 하는 것은 두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입니다. 지금 보면 문자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염색체예요. 얘가 뭐 6번, 얘는 뭐 9번 뭐 이런 식으로요. 다릅니다. 근데 두 염색체 사이에서 재조합이라는 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전자라고 부릅니다. 비상동 염색체 간의 염색체를 교환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4개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해 보여? 뭐가 제일 위험해 보이죠? 네, 이거 결실. 하여튼 잃어버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위험하고. 요 둘도 뭐 위험하긴 한데 그 바뀐 부분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게 이렇게 딱 뒤집혔을 때 요 자리에 문제가 다시 생기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나 해당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긴 DNA의 어떤 서열이에요. 여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러한 역이라든지 전자가 일어날 때 잘려가지고 일로 가는 거잖아요. 잘려가지고 일로 갔고요. 그죠? 그죠? 여기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랑 붙이는 거야. 여기를 잘라 뒤집어버리고. 그럼 이 유전자가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라든지 전자는 그 여기라든지 전자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유전자가 있어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잘라가지고요. 이걸 뒤집어서 저쪽에다 붙였대. 이 유전자는 멀쩡하잖아. 전자가 일어났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옮겼대. 그럼 뭐 유전자는 멀쩡히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은 조금 덜 위험하죠.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거는 제일 위험하고. 요건 중복은 유전자 자체가 2배가 되잖아요. 이거 심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순서를 따져본다면 얘가 제일 해롭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밑에 애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물론 우리는 해가 되는 케이스만 배우니까 다 해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실제로는 그렇다. 자, 그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뭐 다 봤네요. 다운중에 대한 그림 뭐 참고로 보시고, 전자도 하나 얘기가 있으면 참고로 보시고. 자, 근데 16장으로 가는데,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분자생물학 들어가겠습니다.